요즘 하루하루 연예인들에 대한 비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도 있지만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는 분들도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마지막엔 정말 이 비투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도끼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우선 처음은 역시 이 비투의 시작인 마이크로닷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게 마이크로닷이 5살 때인데, 그때라면 당연히 기억은 없을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5살 때 기억이 있는 사람은 현재 나이가 10살 이하가 아닌 이상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임팩트에 있는 기억 한두 개가 다죠. 부모가 진 빚을 왜 자식이 책임져야 되느냐며 연좌제 논란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우선 짧게 시작을 정리해볼게요. 쇼미더머니에 나오긴 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별로 인지도가 없었던 마이크로닷이 도시의 여보에 나오면서 예능 블루칩이 됩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예능을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마침내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면서 빵 터졌죠. 그런데 나 혼자 산다에 빵 터지자마자 바로 기사가 나요.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의 자식이 쓴 글이 이슈가 된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사기를 친 건 부모고, 그걸 지금 마이크로닷이 알게 되었다고 마이크로닷이 죄인은 아닌 거죠. 정말 몰랐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마이크로닷이나 형인 산체스나 쉴 새 없이 SNS나 방송에서 고가의 집을 샀다고 자랑하고 슈퍼카를 막 자랑한 거예요. 이 피해자의 자식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오래전부터 줄곧 마이크로닷과 산체스의 SNS 같은 데다가 부모가 진 빚 좀 갚아달라고 댓글을 단 거죠. 그런데 이 형제는 마치 약속이라던 듯 똑같이 해당 댓글을 삭제하고 상대방을 차단시켜요.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데 정말 마이크로닷이 몰랐겠냐는 말이죠. 보통 저런 댓글을 보면 부모한테 직접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어떤 분들은 자식한테 내가 사기쳤다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하겠죠? 맞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형한테도 물어봤을 거거든요. 마이크로닷은 몰라도 7살이나 많은 산체스가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어요. 산체스가 동생을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이건 억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닷은 분명 알았을 거예요. 정말 몰랐다면 제가 마이크로닷이라면은 SNS에 그런 댓글을 남긴 사람을 직접 언급해서 자신이 직접 SNS에 자꾸 우리 부모님 사기꾼 취급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뭐 이런 글을 썼으면 썼지 계속 댓글만 삭제하면서 무시했을 리가 없죠. 무엇보다 피해자의 자녀 중 한 명이 이미 피해자 중에 직접 연락하신 분도 있다고 언급한 걸 봐서는 몰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마이크로닷은 무조건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마이크로닷에게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죄가 있는 거고, 부모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면 자식된 도리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연애 활동은 완전히 물 건너간 거죠. 전 마이크로닷보다 정말 이 마이크로닷 부모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한 명한테 몇백 사기쳐서 튄 것도 아니고 한 마을에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TV에 나올 생각을 했는지 아무튼 대단합니다. 하긴 그 정도로 대단해야 그런 사기도 계획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번 돈을 합의를 위해 포기해서라도 연애 활동을 위해 합의를 할지, 아니면 부모가 줬대든 말든 그동안 번 돈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두 번째로 B가 있죠. 내용은 대충 B의 부모가 1988년에 자기의 부모에게 1700만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다 이거예요. B 측의 주장은 1700만원 쌀은 증거도 없고 800만원은 약속어음 사본만 제출했기에 어느 하나 명확한 채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1700만원 쌀이 전 무슨 밥을 얼마나 먹길래 쌀값이 1700만원인가 했는데, 피해자 어머니가 썼다는 편지를 보면 B의 어머니가 떡집을 운영해서 일종의 외상으로 받아 쓴 거네요. 88년에 17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저도 이 금액이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같은 시장에서 아는 사이에 물건 좀 외상으로 주면서 차용증 받고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물건을 미리 땡겨준 일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금액은 B2에 편승해서 좀 심하게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약속어음 사본 800만원은 B 측에서 원본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편지 내용을 보면 B의 아버지에게도 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라는 내용이 있어요. 터무니없는 소리라면 B 측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봐서는 아버지가 전부터 알고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결국 B의 아버지는 그걸 알고서도 B가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B는 잘못이 없지만 아버지는 분명 잘못한 겁니다. 88년에 800만원이면 지금은 최소 4배에서 5배는 될 것 같네요. 이자까지 생각한다면 피해자가 제시한 1억까지는 아니어도 5천만원 이상은 갚아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이렇게 B2가 터지지 않았으면 받지도 못했을 돈이고, 힘들게 도와준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는 BI. 얘는 뭐 아버지가 사기치고 구속됐었다고 하죠. 뭐 죗값을 받았으니까 형사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피해자들이 민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뭐라 말할 순 없는데, 얘는 데뷔 전부터 고가의 명품 의류나 신발 같은 걸 입고 신었던 게 나았죠. 아버지가 사기친 혜택은 받은 셈이니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이크로닷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티파니, 차혜련, 휘인, 이 3명은 억울한 쪽이에요. 사기친 아버지들이 하나같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됐던 사람들이죠. 이거야말로 연저자인 거예요.
왜 부모가 진 빚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자식에게 떠미나요? 아니, 부모랑 같이 잘 살고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남남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차이려는 오히려 10억 가까이 변제를 했다고 하네요. 이건 오히려 까방권이라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명은 비난하지 마세요. 죄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도 대신 갚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마동석은 법적으로 모두 처리된 일이라서 솔직히 전혀 문제가 없긴 해요. 이 빚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그때 법적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제기가 된 건 사실인 듯 하고요. 솔직히 법적으로 얘기 끝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긴 한데 이미지가 있다 보니 이외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걸로 봐서 피해자 쪽의 작전이 일단은 성공한 것 같아요. 이영자는 아직 양쪽의 입장이 애매해요. 사실 이영자 오빠가 한 일이라면 이영자에게 도의적인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 주장은 이영자가 직접 자기를 믿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고 오빠는 이영자가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 이영자가 직접 그런 말을 했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짓는 게 맞겠죠. 발치몽 친구 2단 옆차기 박장근도 있네요. 뭐 아버지가 돈 빌리고 안 갚았다는 얘기예요. 자긴 몰랐던 일이고 사실관계 확인해서 입장 밝힌다고 하네요. 아마 지금 같은 비투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무시했겠죠. 맞으면 돈도 잘 버는데 좀 갚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주원. 진짜 이런 케이스가 제일 악질이에요. 문자 내용을 봤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아는 형들이 돈 떼먹는 유형이 딱 이런 유형이에요.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주고 돈 받을 때는 엎드려 받아요. 빌려준 사람이 돈 좀 갚아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채권자가 얼마나 그동안 사정을 했겠어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형한테 기본적인 도리는 지키기 바란다.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죠. 주변에 이런 케이스로 돈 빌려가놓고 큰소리치는 양아치들한테 당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는 법인대회에서 법적인 이자로 계산하기로 협의하고 차용증 썼을 거면서 이자가 세다고 이 지랄을 해요. 진짜 전형적인 양아치 스타일이에요. 이런 놈한테 돈 빌려주신 분 있으면 어떻게든 받고 나서 인연 끊으세요. 문자 내용 기산하고 이슈화 되니까 이제서야 돈 갚았죠? 장담하는데 이분은 마이크로닷 아니었으면 죽을 때까지 우주원한테 돈 못 받았어요. 마이크로닷한테 고마워해야 할 유일한 분이에요. 이제 도끼 얘기를 해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도끼 어머니가 2002년에 피해자한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못 받았다는 거죠. 이에 도끼는 자기는 몰랐고 그 돈은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된다는 망언을 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근데 의문인 건 피해자가 공항에서 도끼란 형을 만나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부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거짓말을 했었다고 하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뭐 아무튼 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장일 뿐 도끼 측 의견이 없으니까 진짜 몰랐다고 치고요. 말 그대로 1,000만 원 도끼한테 푼돈일 뿐인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끼가 어머니가 준 부를 누리고 자란 것도 아니고 도끼에게 어머니의 빚에 대한 죄는 없어요. 다만 도끼는 마이크로닷과 달리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 저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서야 알게 되어 피해자분께 정말 미안하고 사과드린다.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부분과 이자를 합해서 1억으로 갚아드리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너무 죄송하고 힘든 시절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도끼는 엄청난 리스펙을 받았을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돈 자랑하는 걸 좋아하면서 콘서트한테 애들한테 몇만 원씩 주어줘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1억이라는 돈도 본인 수입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정말로 채무와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얹어주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광고 효과까지 누린다면 이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인 거죠. 그런데 이런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마무리를 짓자면 저도 지금 못 받은 돈들이 상당히 많아요. 법원에 판결문 받은 것만 3개에 소송 중인 것도 하나 있고요. 증빙 자료가 부족해서 포기한 것도 몇 개나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 받기가 힘드냐? 대한민국 법이 정말 사기꾼들이 돈 떼먹기 딱 좋게 돼 있어요. 다음엔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고 돈 떼이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만.